어린 방송 애청자 여러분, 시골에 올 때 숲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 또 숲에서 산보 모드로 방송하겠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숲이 많이 떨어졌네요. 나무가 이제 많이 부서져가 떨어졌잖아. 깨끗했는데 바람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불었어요. 오늘은 조금 적게 부는데 계절이 바뀔 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오늘은 뭔가 대한민국의 기운이 바뀌는 거, 굉장히 화려한 문재인식, 강경화식, 문정인식, 임종석식 이 평화쇼, 화려한 평화쇼 꽃이 다 피가지고 이제 그 열매를 맺을 때가, 결과를 봐야 될 때가 되지 않는가. 지금 한국은 크게 두 가지 길로 갈려질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이 북한이 하는 비핵화 노름, 그리고 문재인이가 하는 평화 노름, 평화 사기극, 이게 결실을 맺어가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되고 대한민국이 온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 강화하는데 홀로 대북 제재를 구멍을 뚫고 북한하고 우리 민족끼리 만세, 우리 민족끼리 거래하는데 남북한 경제 공동체인데 누가 간섭하랴. 북한 핵무기 없앨 생각도 안 하고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동체 출세사상파들 멋대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한다 하고 대한민국이 일본 언론이 걱정한 것처럼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이 하나가 되고 미국과 일본이 하나가 돼가지고 육자회담 하면은 대한민국이 한미일 자유전쟁에 서는 게 아니고 중러, 북, 남, 조선 4개 4대2로 구도를 편성하는지 그게 이제 결정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될 확률이 문재인 정권에서 가능하다. 그렇게 그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대한민국이 전통적으로 성공했던 한미일 동맹 자유전쟁에 돼 가지고 북한 핵을 대북 봉쇄로 제거하는 나라가 되는가, 아니면 북한 핵을 보호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 지금 그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결정에 한 분수령이 어제 강경화가 5.24 조치를 해제하겠다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미 7월 16일 날인가 폼페오가 남북 경협인이 군사합의선이 하면서 대북 제재를 줄기차게 허무니까 폼페오가 화를 냈다는데,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단호하게 북한과의 대북 제재 허무는 그러한 남북 협력은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5.24 조치도 해제도 미국 허락 없이 안 된다. 남북 군사 합의라는 이름으로 미국을 배제시키는 그런 짓은 안 된다 하는 단호한 미국 성인 없이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대북 제재 허무는 건 안 된다 하는 메시지를 3번 연달아 딱 내는 것 보고, 이제 점점 겨울이 돼 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죽은 나무가 가지가 떨어지듯이, 죽은 솔방울들 못 버티는 솔방울 떨어지듯이 이제 한반도에도 문재인식 평화선동이 결실을 맺을 때가 왔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 하루였습니다. 문재인 정권 결정해야지요. 이제 미중 러일 동맹이 돼 가지고 미중 러 중러 북조선 남조선이 한패거리가 되고, 그래서 미국과 일본을 밀어내는 그러한 블락에
파워에 블락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한미일 동맹으로 성공했던 그 블락에 대한민국이 서든지 이제 친북 반미 세력으로서의 민낯을 드러내든지 아니면은 전통적인 대한민국 성공 모드 미국에 붙어 가지고 살아남든지 이제 그 결정을 할 때가 가까이 왔을 거예요. 머리가 터질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의 이름으로 망국의 길을 가느냐, 거짓 우리 민족끼리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접수하려고 하는 김정은이의 적화통일 공작의 부역자가 되느냐, 아니면은 아 이건 틀렸다, 이건 가짜다, 우리 민족 자유대한민국처럼, 우리 민족끼리는 자유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미국과 일본 자유진영에 자유시장 경제에 붙는 것이 진정한 우리 민족끼리지, 북한식으로 고립 그건 틀려먹었다, 이렇게 어떻게 결정될지 이제 멀지 않아. 원래 아마 4, 4분기 10월, 11월, 12월 결정될걸요. 그 미국도 참다가 계속 대북 제재 허물지 마라, 허물지 마라, 계속 북한 석탄 팔아주지 마라, 석유 환적하지 마라, 값싼 민족주의, 값싼 동정의 이름으로 계속 대북 제재를 평창 동계올림픽 때부터 허물었는데 이제는 미국도 그런 계속 허무는데 트럼프 정권이 계속 끌려갈 건지 안 끌려갈지 이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에겐 다행히,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게는 불행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단호하게 북한과의 거래는 북한 살려주기 위한 대북 제재 허물기, 남북 공조 이런 것들은 힘들게 됐다 하는 사인을 준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미국에서 연방지불준비위원회 연준에서 긴축적 통화정책을 써가지고 미국도 주식이 왕창 떨어졌지만 한국도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코스피 4%, 코스닥 5% 폭락해가지고 미국발 경제 타격이 어마어마하고 환율도 급등했단 말이에요. 미국이 재치게 하면은 우리는 병 걸려 죽는 수가 있어. 오이사 조치 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와, 단어 써도 이렇게 악랄하게 쓰는 거 처음 봤어요. 외교적 언사를 안 써요. 문재인 정권이 하도 외교적으로 무모한 짓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그런 고운 말을 써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충고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막 다루듯이, 와, 막 다루듯이 하니까 굉장히 화가 많이 났구나 하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레토릭을, 외교적 수사를 썼단 말이에요. 외교적 보통 그 정도로 거칠게 표현을 안 쓰죠.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글쎄요, 물었거든.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오이사 조치 그거 해제하느냐 물으니까
한국이 대북 제재 완화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가지고 Well,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그들은 우리의 동의 없이는 They will not do it without our approval. 우리 동의 없이 못할 거다.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얼마나 강한 단어 썼어요. 그들은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패거리는 They do, 코리아라는 단어도 안 썼어. 코리아 단어 안 썼어. 코리아.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They라는 단어, they. 별로 안 좋은 단어야. 그들. 저들. 그들. 안 좋은 단어거든요. 다시 한국에 그거 체크해보고 당신이 미국에 승인 없이 그들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하느냐 물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Yes,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대북 제재 어긋나는 행동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썼어요. 왜 이런 대답이 나왔는가? 어제 외교부 장관이라는 강경화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오이사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물으니까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 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나중에 빠져나왔지. 처음에는 아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얘기했다가 정부 차원이 아니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조건부 달아가지고 빙빙빙 말을 돌려가지고 말 돌리면은 외교 잘하는 줄 알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거 봐. 온 세계를 겨냥해서 외교적 은사라고 반드시 왕복 어법을 써가 뱅뱅뱅 돌리는 법도 없어. 트럼프 대통령 막 내질러버려. 왜? 당당하니까. 그리고 적에게 혹은 상대방에게 쓸데없는 말을 돌려가지고 혼란을 자아내고 협상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어법을 쓰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어법도 지금 사전을 바꾸고 있어. 아예 아싸라게 얘기하는 거야. 한국 그런 식으로 군사협정, 남북한 군사협정이 되면 미국에게 권한을 물어보지도 않고 유엔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북한 위에서 대한민국 국방 허물고 북한 핵무기 비핵화하는데 방해물이 되고 남북 경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름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시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지금 디플로매틱 레토릭에 유피미즘에 사전을 다시 쓰고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외교적이기 때문에 빙빙 돌려서 얘기해야 된다? 강경화 그는 미국을 속이고 북한을 돕고 대한민국 국익을 훼손하는 그따위 외교적 왕국 어법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 확 내질러 뿌린단 말이야. 할 말 확 내지르는 거 그거 트럼프가 배워야 돼. 그러니까 미국이 잘 되지. 미 국무부도 한국의 오이사 조치 완화 검토에 대해서 비핵화가 먼저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딱 잘라 얘기하고 야 미국의 민주당이나 상원 의원들도 야 트럼프 계속 이런 식으로 끌려가면은 다음 중간선거 지면은 우리가 이따위 끌려가는 협상 중단시킬 거야 하는 게 미국의 민주당이야. 완전히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끌려가고 있다고 벼르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틈타 가지고 대북 제재 구멍 뚫고 종전선언 한번 이룩해보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모양인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지? 이거 제가 보이는지 모르겠네.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국익을 무시하고, 우방 국가의 동의를 무시하고, 우방 국가의 정서를 깡그리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방 허물고 외교 고립시키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 지렛대를 꺾어버리고 압력에 펑크를 내버리는 그런 문재인, 문정인, 임종석, 강경화식의 외교는 아무리 빙빙빙빙 둘러해도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나마 우리까지도 답답하게 만들었는데, 딱 단번에, 그리고 지난번에 아마 7월 16일 날 폼페오 국무장관도 강경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대북 제재 구멍 내는 거 화를 냈다는 일본 보도도 나오는데, 모든 게 분명해야 된단 말이야.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좋은 편지, 아름다운 편지 받았다,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무슨 허술한 중간 선거용으로 이용해 먹는 수준의 싸구려 장사치인가 착각하면은 큰 코 다친단 말이야. 미국 계속 경고하잖아. 미국 국토부 장관, 북한 등 국가 차원의 위협이 더 늘어나고 있다. 북한 위협이 늘어나고 있다. 펜실베니아 트럼프 대통령 중간선거 연설할 때, 또 그 전에 아이오와 연설할 때 계속 한국을 이란이나 중국과 같이 들먹거리는 걸 주목하라 말이야. 세계는 굉장히 위험하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위험하고, 심지어 세계는 지금 정신병적으로 정신병 앓는 정도로 위험한 공간에 되어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때, 왜 그런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지, 그런 병든 위험한 세계 미국이 최강의 군대를 왜 유지해야 되는지, 그 행간의 의미를 잃는 게 외교야. 완전히 강경화처럼 똥오줌 못 가리고 화냈는지 진짜 좋아하는지, 외교적 어법인 옹냐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잘한 줄 착각하면은 그 나라를 망한단 말이야.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고. 북한에 대한 경고 얼마나 많이 나와. 북한 금융정보국 사이트 개설된 것도 국제금융제재에서 한번 벗어나는 움직임이라고. 금융제재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가 원자폭탄보다 더한 금융폭격이라는 책을 썼다고 그러잖아. 금융폭격, 한국경제, 미국 연준에서 긴축재정 딱 해가지고 이자 하나 살살살 장난치니까 오늘 한국 주식이 5% 정도 가까이 팍 떨어지는 거 봐. 가장 무서운 미국의 무기가 금융폭격이야. 거기 한번 걸려들면은 김대중 때처럼, 김영삼이 허풍 떨다가 김대중 때처럼 나라 칼 안 대고 쏟아먹는 게, 그게 바로 미국의 금융게임이야. 우리 한국 문재인 정권 대북 제재, 북한 석탄 팔아주고 기름 환적해주고 돈 주고
온갖 걸 통해서 대북 제재 허물었는 거, 지금까지 축적되어진 정보만 해도 그거 하나만으로 얼마든지 제 친구 교수예요. 멋있는 개 데려가는 사람이. 그것만 해도 얼마든지 미국은 금융폭격을 놓을 수 있는 개목걸이를 딱 문재인 목에 걸고 있단 말이야. 이게 뭐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깨춤을 춘다고, 하루 강아지가 더 무서운 줄 모르고 깨춤을 춘다고 함부로 강경화 내세워가지고 국방부 장관도 아닌데 오이사 조치 완전히 허물르고 국방부 장관이 하면은 군대가 여적질 한다고 비난받았어. 요거도 뭘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기 분야도 아닌데 막 떠들어 제끼고, 외교부 장관이 왜 남북 군사 합의, 외교부 장관이 왜 대북 제재, 군사 공격당해가지고 우리 군인들이 죽었는 것에 대한 제재를 왜 자기가 들어 올리지 않느니 왜 자기가 얘기해. 완전히 국정 운영이 담당 분야도 사라지고, 국정 운영이 그냥 말로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국정 난동이 국정 난동, 국정농단을 넘어 국정 난동이 됐단 말이야. 국정 난동, 국정 농단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망할 정도로 지금 난동질 치고 있단 말이야. 사법 난동, 외교 난동, 국방 난동. 지금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고 외신들이 말한 것처럼, 고든 챙이 말한 것처럼 북한의 에이전트나 되는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온갖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서 몰상식한 대북 제재 구멍 뚫는 북한의 대변자 정권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국민이 이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 머저리 내놓고 촛불 개돼지나 정도 빼고는 정상적 국민은 야 이거 나라 못 지키겠다, 난리법석이라 가지고 이연주 뭐라 그래, 이런 더불어민주당 같은 좌파는 서구 북구 좌파와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종 못할 좌파고 반드시 타도돼야 될 좌파라는 말이 그냥 나와. 김영우 같은 그런 탄핵 머저리도 이해찬을 보고 제2의 남노당, 남조선노동당 당수 박헌희 연상된다고 다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하나하나 말한단 말이야. 지금 잠자는 자유한국당 그런 것들만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로 착각하면은 큰 코 다친단 말이야. 자유한국당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상대 단계로 착각하면은 덩신이야, 덩신. 조명균이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발칵하고 뭐 어디서 조치를 해제해, 그런 일은 미국의 승인 없이 일어나지 않아, 딱 얘기하니까 조명균이 당장 천안함 오이사 조치 해제 검토한 적 없다 딱 빠지잖아. 진작 빠져야지. 무슨 이해찬이 시계가 싹 질문하고 강경화 시계 가지고 싹 대답해가지고 국내 여론 한번 조성해보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런 생따라이가 있나 하니까 조명균이 당장 나와 검토해본 적 없다 그러잖아. 김병준이 무슨 고용질이 개선됐다는 말로 분석한다고 그따위 싸울 게 아니고 국가 안보를, 국방을 통째로 하면은 이런 거하고는 못 싸워. 팔푼이 우파의 탈을 쓴 노무현 정신을 자유한국당에 심어야 되는데, 야 오늘 자유한국당 무슨 조직 특위인가 보니까 무슨 광주 출신
여자 그 사람 광주 출신인데, 야 무슨 이진권인가 방송에 나가 맨날 좌파 비스무리 이야기하기 그런 것들 나가고 자유한국당 더 작용하다겠더라. 아이고 참 한심하다 한심해. 지금 대한민국이 좌익 노조 천국이야. 이 정권 위에 좌익 노조가 있는지도 몰라. 그저께 내 강릉시청 앞에 한글날 노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청 앞에 좌익 노조가 깽받친다고 그랬더니 오늘은 대구 노동청장실 민노총이 정부해가지고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저런 강성 노조, 깽판 노조, 저런 망상 노조가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는 베네수엘라 같이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해요. 무슨 정교조가 잔뜩 많은 광주에는 무슨 여고원가 교사가 툭하면 그냥 16명 경찰 조사받는다 그래요. 지난번에는 그 교사의 학교 교사의 절반 40 몇 프로가 성폭행. 뭐 이런 것들이 정교조. 나라가 장난이 아니에요.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도 보통 시한도 없고 국방도 없고 상식도 파괴되고 법치도 없고, 법치를 하라 그랬더니 바른 말 하는 사람 두드러 잡는 무슨 가짜뉴스 소동하려면은 문재인 정권 만들 때 공우병 촛불 폭동할 때 최순실 촛불 폭동할 때 그때 얼마나 거짓말인가 그거부터 따져 내려와. 야 요번에 말이에요 그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니까 주식 뭐 무너지는 거는 그거는 뭐 미국발 주식이라 치자. 45개 CCTV를 설치해 놓고도 무슨 풍덩 때문에 불났다는 거, 첫째 풍덩 때문에 불났다는 거 말이 안 돼. 기름 저장소가 풍덩 그거 촛불 띄웁니다. 풍덩이라면 나는 풍덩 잘 알아. 강릉에는 경포대에 풍덩을 많이 띄우기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도 풍덩을 많이 즐기는 도시 강릉이야. 예, 여름철, 피서철, 해맞이, 추석 풍덩 많이 해안가에 띄워. 해안가 띄어가 바다 떨어지면 풍덩은 띄워야 돼. 나머지는 띄우면 안 돼. 어떤 데는 보면 풍덩이 산으로 저 막 산으로 풍덩이 가는 거 보면은 저를 띄우면 경찰이 단속해야 되는데 이 생각하는데도 가만히 해버려도 물으니까 내가 경찰들한테 물어. 야 저거 단속하라 하니까 풍덩은 마지막에 떨어질 때 그 안에 있는 촛불이 타가지고 그 안에 열을 공기를 데펴가지고 뜨게 하기 때문에 풍덩이 땅에 떨어질 때쯤 되면은 촛불이 다 꺼지기 때문에 그때 떨어질 때 불날 염려가 없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 일리가 있지만은 내륙 지방에서 하면은 바짝 말랐을 때 위험하단 말이에요. 왜? 촛불이 좀 있을 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스리랑카 사람이 풍덩 때문에 떨어졌다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 사람도 잘 모른다 그러잖아. 왜? CCTV가 45개 뒀는데도 불을 못 막고 송유관 공사 연봉 1억씩 받는다는데 그것들 뭐 했는지 몰라? 뭔가 조리에 맞아떨어지지 않는 좀 이상한 그러한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거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있어요. 풍덩 떨어져가지고 유리저장소, 어마어마한 유리저장소에 불이 붙었다. 그 자체가 세월호 우연한 사고와는 민간적인 사고와는 다른 차원이야. 시안의 측면, 안보의 측면에서. 무슨 남북한 철도 협력할 게 뭐 있어?
우리 그 남북한 철도 안 해도, 가스공사 가스 안 묻어도, 러시아 가스 안 써도 경제 번영 잘했어. 군사합의 안 해도 안보 잘 지켜와서 지금 문재인이 하는 짓은 전부 지금 국방 허물고 경제 망가뜨리고 치안 교란시키고 외교 파탄 내고 지금 개판에 개판. 이걸 국정농단 넘어서 국정난동이라고 그러잖아.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이번에 미국 정시 3% 떨어질 정도로 연준이 긴축적 통화 정책을 폈다 그러는데 일리가 있을 거예요. 경제가 너무 팽창하면 긴축을 해야 되니까. 미국이 입는 타격은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이번에 연준이 긴축적 통화 정책을 편 것이 어쩌면 미국 말 잘 안 듣는 나라를 금융으로 후려쳐버릴 그런 가능성이 없지도 않아. 문재인 정권 자칫하면은 김영삼보다 경제적으로 더 말아먹고 김대중 노무현보다 안보를 더 말아먹고 노벨 평화상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대한민국을 가장 망가뜨려버릴 그러한 정권이 될 수 있어. 오죽했으면 탄핵한 조선일보까지도 북한 대신 대북 제재 해제하는데 총대를 맨 문재인 정권이라고 내가 맨날 했단 말이야. 김정은을 대신해 가지고 대북 제재 구멍 뚫는데 미쳐있는 이 정권, 주류 언론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우리가 KBS, MBC를 믿고 SBS를 믿고 이따위 동영상 방송이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런 말 일치 안 하니까 국민들 들고 나가고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대변자가 돼가지고 대북 제재 허물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맺어가지고 주한미군 몰아내고 한미동맹 해체해서 대한민국을 북한의 월남처럼 상납하는 정권이 아닌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무슨 가짜뉴스 같은 잡소리를 하고 있느냐. 나라 살리는 게 가짜뉴스고 나라 말아먹는 거 지키는 게 그게 치안이냐, 그게 국방이냐, 이런 망할 놈들이 다 있나. 문재인 정권 정말 김정은의 대변자가 돼가지고 문재인이가, 강경화가, 조명균이가, 임종석이가, 문정인이가 이런 대한민국 말아먹는 일도 계속은 못해. 겨울이 되면은 모든 것이 약한 것이 죽듯이 바람이 불어 나무가 떨어지고 솔방울 떨어지듯이 문재인 정권 심판의 계절이 다가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정답일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